요게 제가 좀 제일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안경을 없애라고, 수염을 없애라고,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안경을 제거해서 다시 그려라, 수염을 제거하고 다시 그려라,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워줬어요. 깔끔하죠? 안경도 없애고 수염도 없앴어요.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105회 호몬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제가 뭐 칼럼을 쓸 때, 블로그를 쓸 때 항상 하는 제목인데,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가 뭐해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볼까 합니다. 뭐 요즘은 저 습관적으로 강의할 때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제 소개를 이렇게 항상 해요. 리틀리에 보면은 제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브런치 스토리, 그 다음에 호몬캠프, 제 이름이 옛날에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몬 유튜브를 호몬캠프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3456TV라고 해가지고 기훈쌤하고 진심언니, 나야오님하고 같이 하는 이 채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연지제라고 AI 머신비전 전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제가 인공지능을 조금 지식이 얕다 소리도 좀 들려와가지고, 사실 10년 전부터 머신비전 관련해가 딥러닝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공부도 하고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제가 활동하는 사진이고요. 한국 강사 에이전시의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 책 마지막 장에 인공지능 AI 기술과 친해지자는 편에 인공지능이 다뤄졌고, 지금은 아직 제목은 역시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전자책을 좀 하나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마무리를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채웠는데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신문에 칼럼 계속 쓰고 있고요. 이 5분 특강이라고 비디오 영상도 찍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달 거를 계속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또 뭐 나름대로 공개하기는 뭐하지만은 국가 자격증 뭐 하나 해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밀려 있습니다. 이게 제 호몬캠프로 바뀐 그런 컨셉이고, 배너도 좀 한번 바꿔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 블로그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끝내고, 이것은 뭐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더 뷰티풀이라는 것을 화면을 이렇게 가져왔냐 했는데, 어제 제가 이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잠시 전하면서, 이게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약간 스토리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종도에 있는 저기 영어로 인스파이어라고 적혀 있죠.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끝나고라도 나중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것을 검색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화려한 호텔입니다. 단순히 호텔 하나가 아니고 카지노도 있고,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호텔인데 공항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호텔 숙박 외에도 카지노, 우리 국내인들은 뭐 카지노를 즐길 수는 없는 거고, 가서 풀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즐기면서 근처에 구경할 게 상당히 많아요. 라스베가스 호텔 가면은 사실은 그냥 도박 뭐 이런 거 외에도 호텔 자체가 그냥 구경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우리 국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글로벌 체인이에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서 유명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상으로 이래 나왔는데 천장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래쇼를 정시하고 30분 단위로 계속 해요. 근데 상당히 화려하고
뭐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 많는 쇼라서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 이 공연 뭐 디지털 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것도 나오니까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찍었는데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니까 주위에 이것을 한번 또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 가서 보는 모습은 이 사진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공연의 공연장인데 이 공연장 이름은 인스파이어 아레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뷰티풀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기획은 김어준이라고 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기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총괄 공연 준비 이런 부분의 매니저 역할은 탁현민 씨라고 지난 정부 때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공연 기획에 뭐 거의 천재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가지고 이 표를 구하는 것도 표가 1인당 11만 원인데 제 아내랑까지 같이 이렇게 했는데 표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3회 공연하고 더 이상 연장 공연 없이 끝나는 공연인데 저는 표를 거의 막차로 구해가지고 일요일 날 공연을 겨우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연장이 15,000명까지 들어가는 공연장인데요. 더 뷰티풀 공연에서는 한 13,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거의 자리를 저 단체석 몇몇이 좀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꽉 찬 좌석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은 다 입장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지금 일부 좌석이 비어 있는데 꽉 찼습니다. 예. 제가 본격적으로 더 뷰티풀 공연은 그냥 이렇게 인스파이어 호텔하고 그 다음에 더 뷰티풀이라는 공연을 잠시 안냈지만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하고도 관련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지개님, 메타백가님, 나는 나님, 마를 부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PC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참여자가 늘지를 안 해가지고 했는데 더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자가 12명에 그치고 그게 안 되지? 그렇죠. 지금 18명인데 PC 화면에 에러가 있었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분이 누구신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어준 씨가 이 AI로 구현된 노무현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리얼타임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쇼가 한 15분 이상 진행됐었죠. 저는 사실은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봤는데 사실은 조금 구현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을 받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일하면 김어준 씨가 받고 이런 과정에서 좀 딜레이 타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기술적으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큰 화면에서 봤는지 몰라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얼굴의 해상도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디스플레이로 AI로 다시 환생을 하셔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게 상당히 기획 의도가 새로웠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새로웠습니다.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공연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공연은 AI 그래픽도 많이 들어가고 국악 그 다음에 뭐 현대무용 뭐 알리 가수도 나왔으니까 그냥 가요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채롭게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저는 공연은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좀 들어가 있는 공연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좀 많이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본 공연이었고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아버지를 따라온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무슨 정치 성향을 가졌을 리도 없고 그래서 제의 느낌은 어떨까 하고 가끔 이렇게 공연 중간중간에 그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겨워하는 공연도 국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창작 국악이었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재미있게 그렇게 대규모 공연을 보는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본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뷰티풀 관람기 어제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망설이지 마세요. 채팅창으로 가끔 해주시고, 가끔 해주시고. 여러분들 클로우드라는 이런 서비스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써본 사람 있으면 전부 다 일자라고 한번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죠. 클로드 써본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전부 다 그냥 귀로만 듣고 계시는지. 다솜님도 클로드 뭐 써보셨나요? 안 써봤다고요? 오늘 클로드를 새로 그러면은 소개를 좀 받으십시오. 이게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만은 무료 버전도 꽤나 괜찮습니다. 챗GPT의 대항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의 대항마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나요. 작년에 클로드2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중의 각광을 못 받았는데 그때도 지들은 챗GPT 강력한 대항마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클로드3가 나오면서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자체가 좀 명조체로 나와가지고 고딕체가 아니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북쪽 냄새 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화면의 명조체는 우리가 책을 쓸 때라든지 책을 읽을 때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에 생경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서비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챗GPT하고 똑같은 거고 작문도 할 수 있고요.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코딩도 할 수 있고요.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챗GPT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다 지원하는데 대신 그림은 안 그려줍니다. 무료 버전에서. 유료 버전에서는 그려준다고 하는데 아직 서비스를 그대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아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20불에 세금이라서 22불을 챗GPT가 지금 22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결제를 해야지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속도도 좀 빠르다 그러고 트래픽 때문에 했는데 아직은 저는 유료 버전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챗GPT 유료를 쓰고 있는데 간혹 좀 많이 써가지고 2시간 정지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도 유료 구독을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무료 클로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CLAUD입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한번 꼭 써보십시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무야호 쿠키님 어서 오십시오. 오선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고운가루님 반갑습니다. 예. 자, 클로드 3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 지난번에 했던 생성형 AI하고도 같이 비교해가 지금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비교한 겁니다. 대화 가능 지식 범위는 무료 버전은 2023년 8월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유료 버전은 뭐
최신 데이터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생성은 둘 다 불가능하고요. 코딩 지원은 다 가능하고, 뭐 아무튼 무료 버전에서도 조금은 느리다고 하는데 저는 느린 것을 거의 못 느꼈어요. 그림 그려주는 어떤 섭섭한 기능 빼놓고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예. 클라우드 AI입니다. 링크 주셨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걸 해가지고 꼭 잊지 말고 써보십시오. 꽤나 괜찮은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설명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AI 기능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뭐 장점만 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뭐 챗GPT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료 버전은 어쨌든 그림 그리기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일주간 이 제미나이가 상당히 안에서 많은 변화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은 제가 이 비교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여행 스케줄 잡는 것은 뭐 사진, 뭐 그 다음에 예약 정보 링크까지 다 걸어줘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성형 챗GPT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더라도 퀄리티가 급속도로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원래 구글에 있는 서치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의 신뢰성까지도 상당히 근거 데이터를 주는데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뭐 제미나이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무료 버전만 해도 충분하니까 챗GPT의 아쉬운 부분은 이 제미나이에서도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생성형 AI는요, 매일매일 변한다고 해도 관여할 정도로 예고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 변화가 감지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또한 뭐 무료 이미지 생성에서는 아주 강력한 툴인데,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글을 너무 짧게 적어주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섭섭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도 뭐 그림을 간단하게 무료로 그려준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제가 이것도 조금 그동안은 Q만 설명했는데 사실은 생성형 AI, 이 네이버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검색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검색을 할 때 주 위주로 쓰고, 여러분께는 차라리 클로버 X를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클로버 X가 챗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자료 만들 때는 클로버 X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능은 거의 똑같고 클로버 X 또한 그림 그리는 기능만 빼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클로버 X, Q 이런 것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S컵은 카카오톡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 그림을 그려주는데 조금 로우 레벨의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초등학생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생성형 AI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휴대폰으로 설명드릴 때 가장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턴도 최근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턴에서는 챗GPT에서 가지고 있는 GPT 3.5 4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뒤에 클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기능도 리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쓰기 작업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똑같은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하면은 리턴이 상당히 잘 써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이것 또한 또 유료 버전이 있으니까 유료 버전은 훨씬 더 조금 검색도 빠르고, 평소 때 무료 버전을 쓰면 리턴이요, 챗GPT나 다른 거에서 비해서 상당히 느리게 결과가 나옵니다.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글쓰기는 잘 해주니까 글쓰기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리턴을 계속 썼으면 하는 그런 추천 사항입니다. 클로드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괜찮으니까 챗GPT의 대항마, 또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표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까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챗GPT의 변화 이래 가지고 내가 이 변화를 언제 봤냐 하면은 뭘 그리다 봤지? 어젠가? 예. 어젠가? 챗GPT에서 요새 그림을 많이 그리진 않는데, 호몬캠프 포스터 만들다가 이 변화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요 다음 장이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물론 지금 이 챗GPT에 있는 달리스라고 그림 그리기 기능은 유료입니다. 근데 다른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포토샵에서도 하고 있는 기능을 일부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데요. 객체 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뭐 여기도 벚꽃을 그리라면 벚꽃을 그려주기도 하는 그런 객체 추가 기능이 삽입됐고요. 그 다음에 객체 제거, 뭘 없애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시연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객체 업데이트, 뭐 사람 얼굴을 웃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을 변화되는 건데, 이렇게 글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것은 저도 호기심이 있어서 직접 해봤으니까요. 자, 제가 해바라기 그림과 사과가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일단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는데 예전과 다르게 우측 상단에 지금 이 잘렸네. 이건 다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편집 모드입니다. 그린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사과를, 화분 밑에 있는 사과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이 사실은 챗GPT에서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유지하면서 그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과만 싹 지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버전을 안 쓰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휴대폰으로 가져와 가지고 AI 기능 있는 AI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포토샵에서 이 부분을 감싸 가지고 지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AI 지우개 그 휴대폰에서 하는 기능은 뭐 갤럭시 24 아니라도 됩니다. 그 전에 이전 버전 21도 되고요. AI 지우개는 그 이전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특히 AI 지우개 잘 쓰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그 막 이렇게 군중이 있는 데서 우리 부부 사진을 찍는다든지 개인 독사진을 찍는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지울 때 AI 지우개를 자주 쓰고 있어요. 포토샵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챗GPT에서 이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죠. 상당히 반가운 입장입니다. 챗GPT에서 자주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객체 추가 기능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강아지 인형을 사과 지운 자리에다 그대로 추가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은 전혀 변화 없이 요게 된다는 게 요번에 제일 큰 변화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람을 그려가지고 한번 테스트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죽는 남자를 그려봤는데 요 뒤에 우측 중간에 상단에 보이죠? 요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일부 지워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글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수정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프롬프트로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로 다 보여준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갤럭시 폰이라든지 포토샵에서 자주 쓰는 기능이죠. 그리고 다른 생성 AI 중에서도 미드저니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어쨌든 그림 그리는 툴에서는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바를 해가지고 마우스를 크기를 동그라미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했겠습니까? 머리 컬러를 바꿔보려고 이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집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옷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칠해봤던 기능입니다. 그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옷을 바꾸니까 양복으로 제가 바꿔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얼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머리칼 색깔 바꾼 것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캐릭터에 큰 변화가 없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스탠다드로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께서는 챗GPT 유료를 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런 기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뿌미님, 연정세님, 사자소니님, 고운가루님 추가로 와주셨네요. 오늘 챗GPT 그림 그리기 기능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이 바로 어제부터 저는 경험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림들. 요게 제가 좀 제일 해보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챗GPT 프롬프트 하면서 챗GPT는 부정적인 요소를 말할 때 잘 안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경을 없애라고 수염을 없애라고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안경을 제거해서 다시 그려라. 수염을 제거하고 다시 그려라.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부분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딱 명령하니까 수염은 없앴다 하는 좀 찝찝하게 없애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안경은 그대로 놓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안경을 없애라 했는데 그대로 없애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옆에 제 프롬프트 보면 틀렸다고 다시 지적을 해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써주길래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그랬더만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림 그리기 편집 툴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면은 이걸 고치겠구나 하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지워줬어요. 깔끔하죠? 안경도 없애고 수염도 없앴어요. 제가 따로따로 없앤 게 위에 지금 왼쪽 편 위에는 안경을 먼저 없애고 수염도 없앴거든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해가지고 제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거하라 이런 부정적인 말은 프롬프트에서 잘 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에디팅 모드에서 제거하라도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내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똑같은 어떤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뭐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특히 인물 그림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노애락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주니까 이 위에 있는 캐릭터하고는 좀 다르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냥 저는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도하다가 에러 있더라도 다시 시도해보라. 네. 요것은 크게 웃는 모습을 그리라 했을 때 뭐 제가 앞에 있는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는 그 어느 정도 일관성을 좀 유지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음 그림에 화를 내라 했는데 이렇게 모양이 눈부터 시작해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칼 색깔이라든지 티셔츠 색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형태는 좀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화나는 장면들은 실제 본래 가지고 있는 얼굴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20대 직장 여성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테스트를 했어요. 이만큼을 해가지고 크게 웃으라니까 이렇게 웃어줬어요. 역시 웃으니까 약간 이전에 있는 얼굴 형태
요것하고 조금 달라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칼 색깔도 초록색으로 바꿔 하니까 이렇게 그 모습에서 머리칼 색깔만 이렇게 바꿔졌어. 어쨌든 요게 에디트 모드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그림에서 일부만 딱 바꿔주는 이 기능이 제가 반복적으로 하지만은 상당히 챗GPT 안에서 고무적으로 변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호텔 주방장 요리님 어서 오세요. 예. 챗GPT에서 그림 그리기 달리에서 새롭게 엊그저께 지금 변화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이 고은가루님 맞습니다. 저는 이거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 에디팅 할 때 굳이 딴 데로 가져가서 안 하더라도 계속 그리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도 이렇게 씌워봤어요. 안경을 착용하라 이러니까 이 에디트 보드에서는 굳이 그려라는 말도 저도 써보기도 했는데 그냥 착용하라 이렇게 그려라, 왜냐하면 그림 그리기 상당히 그려라라고 했을 때 말을 듣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이라는 것을 해보기도 하고 또 안경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혹 말을 안 들으면은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다시 하라고 하면 안경 씌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고은간호님 안녕히 가세요. 반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GPTs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좀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했던 그 26가지 원칙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적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 책에 나올 내용들을 다 넣어가지고 자료를 넣어가지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 황금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연하는 것을 자,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을 세워줘. 아주 간단한 프롬프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챗GPT한테 그냥 물으면은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챗GPT가 워낙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는 그냥 그 프롬프트 가지고도 써주는데요. 이 기능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그 GPT에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 세우기에 대한 프롬프트를 상세히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한 번에가 프롬프트를 생성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것을 길게 혼자 쓰려면은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길게 써줍니다. 프롬프트 예시해 가지고 요 긴 게 다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라는 GPT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은 한 줄만 딱 적어도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니까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앞에 것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내용 콘텐츠에서는 알차게 돼 있습니다. 뭐 길이가 많다고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면은 목적하는 것에 훨씬 가까운 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은 뭐든지 정보 분석이라든지 했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골든 키라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것은 맞다 링크를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패스파인드 이것도 제가 만든 거지만 잘못된 링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고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패스파인드가. 이거는 특허 검색하는 링크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니까 써보실 분들은 써보셔도 좋습니다.
골든키 나와라. 하도 저는 이건 GPT에서 올려놓고 쓰는 게 많으니까 지금 제 거 안에서도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됐나? 이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쓰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는 자주 쓰거든요. 왜냐면은 타이핑하는 것들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한 줄만 타이핑 해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직접 본인이 만들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로고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물론 이것은 안타깝지만은 GPT에서는 유료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이구, 야 어디가 돌아와. 본의 아니게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워낙 제가 지금 뭐 책도 쓰고 있고 이러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게 지금 26가지가 적혀있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얘한테는 1번은 사족을 달지 마라. 뭐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통합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 페르소나라는 말이 다시 나오니까 그거 갖고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훨씬 대답을 잘해준다. 아까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에 가서 이미 그런 부분을 뭐 따로 명령 안 하더라도 잘 해주니까. 그 다음에 4번이 이게 이때까지 제가 안경을 없애라, 그 다음에 뭐 수염을 없애라 이런 게 잘 안 듣는 건데, 요 부분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피하라 했는데, 그래서 안경을 쓰지 말아야 했는데 맑은 눈을 가진 뭐 남성을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로 피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그림 그리기 툴에는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죠. 그래서 안경을 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경이라는 말을 네거티브 프롬프트에서 써버리면은 안경은 절대 안 그려주고 수염도 절대 안 그려주죠. 근데 챗GPT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가능한 한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라는 게 이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아이디어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더 깊이 이해할 때는 다음 프롬프트를 활용하라. 주제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살인 것처럼 설명해달라는 식으로 쓰고요. 뭐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설명해달라. 이런 말들을 쓰면은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팁을 준다고 하면은 알았는데, 요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챗GPT도 사람처럼 팁을 준다고 한번 꼬셔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예제 중심 프롬프트를 구해라는 건데, 예시를 많이 주면은 확실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형식을 지정할 때 이게 샤프 3개, 지침 샤프 3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또 훨씬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답을 잘 준다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구를 통합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당신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훨씬 더 또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구를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할 뭐 안 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불이익을 받게 이렇게 한다고 협박했을 때 그게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사례를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레드로나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결과치가 훨씬 더 상향된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요 12번이 많이 쓰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꼭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에 편견 없이 답하고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 말도 상당히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했는데 이것 또한 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들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에 와서 그대로 쓰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26가지 다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중요한 것들 이야기하겠습니다. 15번처럼 이렇게 정리, 주제, 규칙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어려 모델의 역할을 할당합니다. 요 16번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프롬프트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소설가야 아니면 당신은 소설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은 프롬프트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이라도 잊지 말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기호, 쌍따옴표 아니면 뭐 쓰리따옴표 이런 식으로 구분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특정 단어나 구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게 강조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는 저는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각의 연쇄, 이게 체인 오브 소드라고 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샷, 이게 퓨샷이라는 건데, 이것도 자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챗봇이기 때문에, 대화하듯이 계속 연쇄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샷도 뭐 하나만 이렇게 딱 프롬프트를 주지 말고, 여러 개의 예시를 줌으로써, 혹시 프롬프트가, 빵빵해지고 결과도 좋게 나온다. 이런 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출력 시작 부분을 프롬프트로 미리 이렇게 마무리하라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뭐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에세이 텍스트 단락기사 또는 상세하게 작성하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런 부분도 말이 애매하니까 여러분한테 좀 스킵하고 지나고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짧은 문단으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요것을 그냥 요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은 본론만 말하고 미사일고 적지 말하고 청중을 설정하고 세분화하고 긍정지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한테 말하듯이 하라는 거하고 팁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 예시 질문을 설정하는 거 임무 설정 협박하기 협박은 조금 퀘션 마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부분으로 호소를 하라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부분도 먹는다는 거.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다 사용하려면 말이 복잡해져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거, 페르소나, 예시, 뭐, 그 다음에 구분 기호, 그 다음에 뭐, 체인 오브 소, 그 다음에 뭐, 퓨샷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짧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짧으면 짧은 만큼 좋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제 GPT를 안 쓰더라도 프롬프트를 짧게 써가지고 이것을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프롬프트를 예시를 들어줘 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몇 개만 잡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요한 거 페르소나 설정하고 예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구분기호 쓰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AI 뉴스 부분인데 미드저니에서 어쨌든 이번 달에 새로 나온 기능이라고 이번 달이 지난달에 나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캐릭터 레퍼런스라고 CREF 요 캐릭터 레퍼런스랍니다. 요 부분이 하면은 일관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아까도 내가 챗GPT에서 일관성 있는데 미드저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그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픽을 미드저니에 쓸 만큼 그렇게 많이 생산하니까 옛날에 유료로 썼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서
미드저니는 유료 버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미드저니 쓰는 사람은 CREF 캐릭터 레퍼런스라는 요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 거기에 쓰는데 요렇게 그림이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죠. 예. 요렇게 그려줍니다. 같은 그림의 여러 가지 채를.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로는 이 알리바바가 어디입니까? 예. 거기에서 오디오 투 비디오 디퓨전 모델 이모라고 이 부분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은 못 보내면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드리 헵번이지 않습니까? 엔달부지고 돌아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노래를 하는 장면을 구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알리바바에서 만든 게 이모라는 게. 그래서 이 유튜브에 가서서 알리바바 이모 검색하면 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채워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진 하나만 있으면은 아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강님, 세라피노 K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AI 뉴스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알리바바에서 만든 오디오 투 비디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존 사진 한 장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것도 이 사진 혹시 안 넘어가나?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이게 챗GPT에서 만든 소라에 나오는 그 일본 거리를 걷는 여성이었죠. 거기에 사진 한 장 딱 따와가지고 이 사람이 노래하는 장면을 만들더라고요. 이 사진 한 장.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제가 강의 용도로는 뭐 어떻게 한 번씩 해볼 수는 있어도 실무적으로 쓸 리 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뭘 만들고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유료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기술들이 새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하고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MWC라고 2024 MWC가 있었죠. 여기에 또 신기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 AI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제품들이니까. 레노버에서 이 디스플레이 창이 이렇게 투명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미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제품이 신기하게 이렇게 뒤에 있는 화면하고 연결되게끔 이렇게 보이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무슨 유용할까? 업무 보는데 뭘 할까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특징은 아티스트가 하단부에 스케치를 하여 노트북 화면 뒤에 세계를 볼 수 있고, 텍스트가 중요한 노트북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이크로 LED 패널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후면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해 어울리는 가상의 물체를 구현하는 그런 AI를 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이 노트북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토로라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폴더폰 시절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모토로라가 다시 한번 권토중래하는 날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또 했네요. 손목에 감는 스마트폰이죠.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시장에 출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손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목에 감는 것도 그냥 지게 자체로 이렇게 딱 감는 게 아니고 마그네틱을 이용하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9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 그 콘텐츠가 4.6인치 화면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휘어지는 배터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휘어지는 배터리를 구성하면 좀 더 멋지게 되지 않을까. 아직 출시 계획은 없는데 미래 상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빅토리 메타님도 어서 오십시오. AI 뉴스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탐나는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어요. SU7이라는 모델인데
지금 올 하반기께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은 중국제 전기차 SUV 차량이 지금 전기차가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기차하고 막 테슬라가 다 망했다고 엄살을 했는데 샤오미 그냥 가성비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샤오미에서 이렇게 또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곧 우리한테 선보일 것 같습니다. 포르쉐의 모양을 많이 딴 것 같죠? 예. 이렇게 샤오미 SU7 안에도 뭐 심플합니다. 뭘 전기차가 안에 뭐 복잡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미 MWC에 나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렇게 만들고 콘셉트하지만은. 근데 포르쉐, 테슬라에 도전했다는 샤오미 SUV인데 이 모델이 몇 개가 되는데 최고 모델이 5,600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5,600만 원밖에 안 한다면은 말이 좀 애매한데 사실 테슬라 가격이라든지 최고 모델들은 거의 1억 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지 프로 맥스 가격이 5,700만 원이요. 5,600만 원.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800km까지 갈 수 있답니다. 서울, 부산은 왕복은 못하겠지만 거의 왕복에 버금가는 거리를 주행한다는 것도. 제로백이라고 해가지고 100km에 이르는 속도가 2078초고 최고 속도는 265km라니까 이건 뭐 기존 가솔린 차량하고 거의 뭐 맞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샤오미가 또 한 번 큰 또 파장을 일으킬 걸로 예상되는 그런 뉴스더라고요. 근데 요즘 전기차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점점 생산량이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이제 국내가 죽고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제가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는 생각. 이미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대중교통 버스는 70%가 중국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몰랐다면 내일 아침에 버스 타시면서 전기버스라고 생각되시면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나 대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배터리 기술에서 그 리튬 이온을 그 휴대폰에서부터 해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섬유유 연재님 어서 오십시오. 예, AI 뉴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료가 끝났네요. 53분. 이게 제 블로그 글인데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챗GPT 관련되는 그런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GPT 그림 그리는 기능도 많이 변했고 제가 앞으로 또 2주 뒤에 22일 날 106회 호몬 캠프를 할 건데 그때도 제목은 아마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인데 뭔가 생성형 인공지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변화되는 상황들을 캐치도 하고 조금 금방 아까 샤오미의 SE7처럼 여러 가지 AI 관련되는 뉴스 중에서 일반인들이 조금 너무 어려운 기술적인 거 말고요. 사실 기술적인 뉴스들을 많이 다루는 뉴스가 많은데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쉬운 입장에서 뉴스를 좀 가져와서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이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 강의 자료로도 쓰지만은 저도 미드업에 이게 상당히 좀 자료를 하나 만들 때 신경 써서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칼럼을 아까 KT 그 B2B 매거진 KT 엔터프라이즈라는 B2B 매거진에서 칼럼을 의뢰가 들어와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생성형 AIG 그다음에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는 주제로 칼럼을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 강사신문에 앞으로 마케팅은 생성형 AI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검색이 돼가지고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출처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니까 글을 상당히 KT에서 의뢰한 거라서 퀄리티 있게 좀 설득 있게 쓰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외국 자료도 논문도 검색하고 이러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데
이 원고는 게재가 되면은 원고료도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의뢰한 거라서 자기들이 연작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안 하던데, 잘 되면은 매월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칼럼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저는 AI 강연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소개했던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생성형 AI 툴을 가지고 약간 제 강의를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른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생산성을 300% 올리는 생성형 A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M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선진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 부분에 강의하기엔 맛배기 강의로서 제가 무료 강의도 이렇게 가끔은 기업체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제 지금 요번 달 안이 될지 5월달부터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무실 옆에 강의장이 한 30명 들어가는 강의장이 있는데, 여기서 오프라인 강의를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일산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제가 그런 강의를 열면은 처음에는 무료 강의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연작으로 해가지고 유료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 자랑 같지만 다음 달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거기 전체 직원은 아니고 거기 직원들 중에 일부를 상대로 제가 AI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이렇게 한국 강사신문에 칼럼도 쓰고 있고 블로그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호몬 캠프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AI 강의를 연작으로 하다 보니까 칼럼 강의 이런 의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단한 분들도 많지만은, 저도 제 본업인 사업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강의도 하고 싶고 칼럼도 쓰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뤄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책도 좀 마무리 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책 소개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자꾸 책이 더뎌지네요. 요번에는 생성형 AI 책은 종이책으로 내는 것은 딱 내자마자 시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전자책으로 내면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의 AI는 전자책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다가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금 뭔가 국가 자격증 하나 공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서 시간이 좀 사업적으로도 조금 연초가 돼가지고 조금 바쁜 그런 것도 있고, 다 핑계지만은 그런 현상이네요. 지금도 22분이 이렇게 계신데 PC 채팅창에 이거는 왜 12명밖에 안 찍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잘 들어주신 거라고 판단되고 4월 22일 날 다시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은 종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자료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